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정현이입니다. 최근 코로나 문제로 아직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나마 이탈리아의 이곳저곳을 좀 공유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탈리아에는 기존의 관광 명소 외에도 다른 좋은 곳들이 참 많죠. 그런데 실제 현지에서 여행을 하실 때에도 일일이 다 방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지방 명소들도 차츰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함께 가볍게 마실 가신다 하는 기분으로 보아주세요. 오늘은 로마 북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인데요. 이탈리아 서해 바다에 위치한 카스텔로 디 산타세베라라는 지방입니다. 바닷가 육지 끝자락에 서 있는 성체이죠. 현재 아침 7시 햇빛을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로 카스텔로는 성체라는 뜻이고 산타는 여성 성인을 뜻하고 세베라는 바로 이 성인의 이름입니다. 기원 후 3세기 말 298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대 크리스천 박해 기간에 이곳에서 그녀의 형제들인 칼렌디노와 마르코와 함께 순교한 세베라 성녀의 이름이 이 지방명이 된 것입니다. 현재 성체의 모습은 14세기에 건축이 된 것이고요. 13세기에서 14세기 사이에 중세 로마 지방의 대표적인 가문들인 오르시니 가문과 앙귤라라 가문 등의 소유였다가 15세기 말에는 교황 식스투스 4세 위임으로 1980년까지는 성령회 재단 소유였습니다. 로마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바티칸 박물관을 방문하시죠. 미켈란젤로 명화로 유명한 시스틴 소성당 이름이 바로 이 교황 식스투스 4세 이름을 붙인 거라는 것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산타세베라 성은 작년 2019년에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0개 명소에 포함이 되기도 했고요. 우표로도 발행이 되었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번 코로나 시기에 이탈리아 국기 색깔로 성체를 조명한 야경입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독일군들 군사기지로 사용되는 풍파도 겪었다가 현재는 로마 지방 라치오 주 관할의 박물관입니다. 소규모 박물관이지만 흥미롭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이동 제한 문제로 집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이런 곳에 온 거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외출이네요. 맑은 바닷물 속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움직여서 잔잔한 물무늬가 퍼지고 이런 것만 봐도 벌써 너무나 좋습니다. 보통 이런 성들을 보면 바로 내부로 들어가 보고 싶고 또 옛날 이 성에서 실제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어떻게 살았었나 하는 생각들이 계속 나죠. 일단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이 주변을 먼저 살펴볼게요. 아직 5월이어서 공기도 아주 상쾌하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도 좋고 방문객들도 많지 않아서 한적하고 여유롭습니다. 오늘 별 계획 없이 다시 와본 건데 날짜를 잘 잡은 것 같네요. 입구 우측에는 한 고풍스러운 수도가 보여요. 규모도 꽤 크지요. 옛 로마식 숫자로 1791년에 만들어졌다고 연대도 명시되어 있고 사람과 짐승을 위하여 라고 라틴어로 기념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물은 누구에게나 너무나 소중하죠. 더구나 수백 년 전에는 사람이나 짐승에게 얼마나 더 식수가 귀했을까 하는 생각으로 현재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에 대하여 새삼 감사함이 느껴집니다. 이제 성문을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체 건물 주변에는 보통 작은 고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시골집, 곡식 창고, 마국간, 대장간 등의 다른 부속 건물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앞으로 가면 성체 앞들 지하에 5세기 중반에 건축된 초대교회 건물의 잔해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의 발굴입니다. 바로 여기가 순교 성녀 산타세베라가 3세기에 처형을 당한 장소로 추정이 되는 지점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게 해놓았는데 모자이크 장식 바닥이 약간 보이시죠? 또 여기서 올려다보면 더 육중해 보이는 이 타워는 사라센 타워라고 불립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이탈리아 서해 바닷가에 끊임없이 사라센족들이 침입을 해왔습니다. 이 타워는 9세기에 처음 건축되었는데 요새 형태의 성체와 함께 16세기에 증축을 한 것으로서
로마 공항 쪽 피우미치노 지방과 뒷변의 산간 지방까지 한눈에 들어오므로 옛날에는 수비를 위한 거였고 현재는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이 주변의 시원한 전망을 다 만끽할 수 있습니다. 성체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건너가는 여기 이 다리는 다시 복원한 거고요. 항상 옛날 성체들은 근처에 수렁을 파서 물로 채우고 가동교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게 했죠. 박물관 내부는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에 있는 순교 성녀 산타 세베라에 대한 기록과 그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베라는 원래 크리스천 집안 출신으로 그의 어머니와 두 남자 형제와 함께 감금되었었는데 법무관 플라비아노에게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세베라 처녀의 뜨겁고 강렬한 신앙을 보고 오히려 그 법무관이 크리스천이 되어서 그가 먼저 참수형으로 순교를 하게 되었다 합니다. 몇 개월 후에는 이 세베라와 형제들이 해변에서 납조각이 달린 로마식 채찍으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이탈리아에서 일반적으로 옛날 건물의 2층은 피아노 노빌레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피아노는 층을 뜻하고 노빌레는 이 경우에는 가장 좋은 층이다 라는 뜻을 가진 실제 주거용 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산타세베라 성은 역대 여러 교황들이 휴양과 사냥을 위해서 찾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1513년에는 교황 레오 10세가 이 산타세베라 성을 여러 번 즐겨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는 피렌체 메디치 가문 출신이었고 르네상스 거장 중의 하나인 라파엘 작품인 레오 10세의 이 그림은 많이 알려져 있죠. 이 그림은 현재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의 라파엘 방에서도 레오 10세 교황의 그림을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됩니다. 1580년과 1588년에는 각각 그레고리우스 13세 교황과 식스투스 5세 교황 등 1858년까지 총 9명의 교황들이 이곳을 방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북쪽 방향의 옛 로마 시대의 가도인 아우렐리아 길을 따라서 교황과 그 일행들이 마차를 타고 또는 말을 타고 약 50km를 이동하는 장면이 저절로 상상이 되죠. 현재 자동차로 약 40분이 걸리는데 그 당시 마차 이동은 4-5시간 정도가 걸렸겠죠. 또는 로마에서 교황 전용 선박을 이용하여 이 근처 더 큰 항구인 치비타베키아에서 하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치비타베키아 항구는 현재 대형 유람선이 정박을 하는 곳으로 이 항구를 직접 이용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잠시 서서 창문에서 바라보이는 바깥 바다 풍경을 바라봅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똑같은 창문에서 바깥을 보며 느꼈던 것을 저도 지금 같이 보고 느끼는 거겠죠. 이런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 성에서 하룻밤 직접 숙박해 보실 수 있는 시설이 또 있으니 기회가 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의 귀족들 모습의 상상을 돕기 위해 최대한 정확하게 재현된 의상들이 몇 점 전시되어 있고 벽난로 또 15세기의 프레스코 화들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눈에 띄는 독특한 유물로서 한 강아지의 유골이 있습니다. 2007년 발굴 시 그 주인들로 추정되는 3구의 남자 유골 옆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자신들과 함께한 이 강아지에 대한 주인들의 마음이 담긴 듯 상당히 정성스럽게 매장을 한 형태이고 연대는 1380년에서 1450년대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초상화의 주인공은 동양인이죠. 1615년에 이 산타세베라 성을 방문한 특별한 손님으로서 일본인 사무라이 하세쿠라 츠네나가인데 유럽에 온 최초의 일본 대사입니다. 1613년에 일본에서 출발, 태평양과 멕시코, 대서양을 지나 스페인, 제노바, 피사를 거쳐 치비타베키아 항구에 도착하여 로마에 가서 교황 파울로 5세를 만나며 그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하사를 받고 크리스천으로 개종을 하고 1617년에 다시 일본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의 여행 경로를 표기한 지도에서도 보이다시피 17세기 초반인데 생각만 해도 너무나 멀고 먼 여행길이죠. 1799년은 이 산타세베라 성에 아주 끔찍한 해가 됩니다. 이 근처에 있는 엘바 섬의 해적들이 산타세베라 고을을 침입해서 다 노략을 해갑니다. 엘바 섬은 나폴레옹이 귀향을 갔던 섬이기도 하죠. 이 근처 서해 바다에 있습니다.
당시에 노략을 당한 물품들 목록이 남아있는데요. 14개의 최고급 매트리스, 누비 이불, 혼이불, 돼지고기 넓적다리로 만든 프로슈토 살라미 등 이런 저장식품들과 그 외에 은포크, 은나이프 세트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그 시대 사람들의 삶에 더욱 귀중했을 그 물건들 목록에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또 그 품목 자체가 미소도 좀 띄어지게 하는 이름들이죠. 또한 그 후 겨우 2개월 후에는 나폴레옹 군대가 로마에서 후퇴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산타세베라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지나갑니다. 당시 한 귀족의 일기에는 이 지방 농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농민들은 가난하고 물질만 밝히고 그들의 무식함이 고집도 더 세게 하고 인정도 더 없게 만든다 라는 기록인데요. 오히려 그 당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처했던 어려웠던 환경과 조건을 역설적으로 증거해 주는 거로 생각됩니다. 보통 인류학자들이 유골 연구를 할 때 뼈나 치아 상태로도 해당자의 연령, 성별, 직업, 신분, 섭취했던 음식물 종류 이런 것들도 추정을 하지요. 이 산타세베라에서 출토된 유골 455여구를 토대로 한 연구 결과로서 당시 이 지방 평균 연령은 60세 이상이 어렵고 평균 신장으로는 여자가 154에서 162cm, 남자가 167에서 173cm로 추정이 됩니다. 3층에는 이 산타세베라 성 주변의 해저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해저 2-3m 깊이에서 발견된 이 유물들은 고대 에트루리아인들과 고대 로마인들의 유물입니다. 이미 기원전 7세기에 여기에 발달되어 있었던 항구 도시는 당시에 피르지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와 5세기 사이에 건축된 신전터에서 출토된 길이 20cm 크기의 3개의 황금판은 아주 아름다우면서도 정교하고 중요한 유물인데요. 페니키아어와 에트루리아어 두 개의 언어로 기록된 신전 봉헌문입니다. 에트루리아인의 고유한 언어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고대어이고 그 독특한 철자도 많이는 해독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두 개의 언어로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이 황금판은 에트루리아인 언어를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고대 에트루리아인은 고대 로마인보다도 일찍이 먼저 문명이 발달이 되어 있었고 고대 로마 창건 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민족인데요. 아직도 이 에트루리아인에 대한 완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에트루리아인 관련의 다른 유적지들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제 다시 바깥의 바닷가 풍경입니다. 여긴 로마에서 멀지 않으므로 로마 사람들 소유의 바닷가 별장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떤 호화로운 별장이 아니라 여름철에 가족들이 사용하는 용도로서 이탈리아어로는 간단히 두 번째 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탈리아는 지방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름방학이 긴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방학을 한 후 이 두 번째 집에서 가족들이 여름철 내내 지내곤 하지요. 아직은 5월 말이어서 해변에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햇볕만 좋으면 바닷가에 와서 산책과 햇볕을 즐깁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해변에서도 사회적 거리 유지 및 여러 새로운 규정을 정하는 중인데 그렇지 않아도 자유분방한 이탈리아 사람들이 여름철에 해변에서까지 제약이 많아질 것에 대한 부담도 느끼고 그게 또 잘 지켜질지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도 불고 날씨가 흐린데요. 지나가는 길에 잠시 차를 세우고 들려봤어요. 이런 날은 또 어디선가 윈서핑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죠. 바람이 몰아치고 커다란 회색 파도가 몰려오는 이런 바다도 좋습니다. 전반부 영상은 5월에 찍은 거였고요. 이제 6월 말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해변에 와 있는 사진도 추가로 올려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산타세베라 성체 아래 모래사장에서 해수욕과 일광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늦은 저녁 시간입니다. 멀리 해안선을 따라 불빛과 함께 산타세베라 성체가 보입니다. 2000여 년 전
수백 년 전 그동안 거쳐간 사람들이 있었고 또 현재에도 계속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밤이 되면 다시 고요히 묵직하게 혼자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부어나노tte, 좋은 밤 되세요 라는 이탈리아어 밤 인사입니다. 다음 편에서 뵐게요.